그 건물이 전세 사기였던 건물이었던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대출을 다른 걸로 대환 대출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금액을 낮췄는데도 큰 수익이 어디 났네요. 또 신뢰할 만한 이런 좋은 학원에서 같이 배우고 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도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작년 여름에 경매를 처음 배웠는데 첫 낙찰과 그리고 이번에 매도까지 완료를 하셨고, 그러면서 매도 차익 4,800만 원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가정주부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쪼개가면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셨는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성과를 내셨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는지 회원님과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동기부여할 수 있게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물건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올라가시면서 같이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내가 깨끗한데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기가 몇 년 차 건물이죠? 2019년도 준공이었으니까 그래도 인근에서는 가장 새 거였어요. 야, 너무 깨끗한데요? 와, 건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한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에어컨 켜놓으신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 깨끗해요, 건물이. 간단하게 직구 경주 시켜주세요. 네. 이쪽이 거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내리평으로 있었고, 이쪽이 안방. 안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있는지는 모르고 들어왔는데 집을 못 봤으니까 이제 명도하고 나서 집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깨끗해서 도배도 사실 안 했고. 도배도 안 하셨어요? 네, 네,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괜히 어설프게 손댔다가 더 이상할까봐 그냥 도배도 그 상태고 청소만 했거예요. 득템하셨네. 여기 화장실, 안방 화장실. 이쪽이 자연방이고요. 네. 이쪽이 화장실. 야, 이거 여기 화장실도 아무것도 교체한 거 없으세요? 샤워 호스만 불량인 것 같아서 그것만 제가 교체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만 하시다고 했나요? 네, 제가 한 거는 청소하는 거랑 그리고 샤워 호스 같은 거, 가른 거, 소모품 이런 것만 좀 갈았어요. 큰 돈은 들진 않았네요. 네, 크게 수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 주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저희는 식세기가 매립이었는데 다른 층에 또 없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있고요. 이쪽에는 세탁실. 방 3개, 화장실 2개, 3룸에 엘리베이터 있고. 네. 6년 차. 너무 매력적인데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예요? 테라스가 있는데 네.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좋고 활용도가 와. 뭘로 사용하시든 좋은 테라스가 있었어요. 와, 여기서 바베큐 파티하기. 아, 그렇죠. 네, 전에 세입자분은 애기들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애기용으로 여기 뭐 물놀이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뭐 텐트 쳐서 뭐 야영하시거나 아이들 있으면 1층이니까 사실 뛰어도 상관없고 그런 점은 가장 좋았다고. 이야, 이런 빌라가 감정가가 얼마에 나왔었던 거예요? 감정가는 3억 7,50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낙찰 받으신 가격은? 3억 15만. 와, 거의 뭐 감정가 대비 7,500 정도를 싸게 사셨네요. 이번에 매도하신 가격은 얼마예요? 매도는 3억 4,800만 원. 그럼 매도 차익만? 4,800만 원 정도 돼요.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낙찰 받고 매도하면서까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가까운 뭐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이제 지금 야외에 나왔는데 네. 오늘 그 소개해주신 매도한 빌라 물건 그곳이 중곡동이잖아요. 네. 그 인근에 지금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이런 카페가 있네요. 네, 실장님이 찾아주셨는데 네. 물건 보는 눈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느낌으로 상가를 찾으러 다녀야겠어요, 이제 우리 박 시장님. 근데 이렇게 위치가 한강도 접근성이 네. 좋은 중곡동이기 때문에 매도가 좀 잘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 회원님 우선 자기소개부터 네. 간단하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의 교육을 수료한 그냥 평범한 주부고요.
네, 나갑니다.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럼 부동산 경매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경매는 친정엄마 추천으로 하게 됐고요. 여기 위더스에 온 것도 여기를 꼭 집어서 여기를 가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저도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네. 엄마가 좀 오래전부터 이제 적은 돈으로 뭔가 사고 팔고 하시는 거를 사실은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경매를 한번 해보셨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평생 회원 이런 개념이 없었고 한번 낙찰받는 것까지만 하고 매도 뭐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써주시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손해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주부가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적은 시간 투자를 해서 짬나는 시간대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런 방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본인이 먼저 유튜브를 막 많이 보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시고 여기가 소수정이고 괜찮고 하니까 전화를 해서 한번 들어봐라. 계속 저를 엄마가 설득하신 거죠. 진짜 너무 현명하신 네, 정말로. 어머니시네요. 어머니가 저희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 되게 궁금하네. 정말로 소수정인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비용은 사실 어디 가나 비슷할 거다. 너무 뭐 저렴한데 꼭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라.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게 차분차분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등록하기 전 달부터 계속 하라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여름에 더워서 하기 싫다고 막 그랬는데 꽉 차기 전에 빨리 전화하라 그래서 마지막 여름 끝에 네, 등록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럼 진짜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친정어머니의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여기서 저 지금 딱 뇌리에 꽂힌 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어쨌든 대우를 못 받아요. 똑같은 돈 내고 좀 적은 데서 대우받으면서 다니는 사람과 많은 데 막 50명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있으면 질문도 못 한대. 네네, 그런 맞아요. 데로 갈 필요가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회원분들을 8명 이상 받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어머님이 딱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성격도 잘 파악하신 게 이제 어머니니까 제가 있어도 뭐 별로 질문 많이 안 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애니까 아니까 무슨 일 있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아예 못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소수정예로 가라. 그게 가장 컸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랑 인연이 됐는데 매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친정 네.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촬영하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엄마가 이거 내 덕인데 이러시는 선물 하나 뭐 좀 사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이번에 결론부터 딱 얘기하면 네. 아까 매도 차익이 4,800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빼면 뭐 취등록세, 비용 뭐 여러 가지 빼면 아무리 못해도 순이익이 한 2,500 이상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친정 어머니께 백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지원해 주셔서 시작한 거여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매도한 빌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네. 텐데 이 물건은 어떻게 고르셨어요? 일단은 집에서 조금 가까운 곳 그래야 제가 잠깐 짬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주변으로 먼저 이제 좀 찾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듯이 항상 그래도 너무 작은 거보다는 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평수를 찾아야 된다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거 중에 저렴한 거, 리차일된 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를 고르게 됐었어요. 그럼 이 물건을 그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지금 매도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도는 혹시 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명도는 이게 허그포그 물건이어가지고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막상 낙찰을 받고 가보니 계속 배를 두드렸는데 안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쌤한테. 그랬더니 쌤이 혹시 모르니 그래도 벽에 붙여놓고 문에 붙여놔라 해서 몇 번을 가서 붙여놨다가 이제 세입자를 만나게 된 거죠. 탐문을 하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살고 있긴 하다. 그래서 그분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갔다가 이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경매가 나오는 걸 알고 들어오신 단기 세입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낙찰자고 이제 이사를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셨던 절차라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이사 날짜만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기간만 좀 달라고 해서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순조롭게 명도는 됐어요. 그럼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셨나요? 네, 그래도 거의 맞춰서 나갔어요. 이사비 혹시 주신 거 있으세요? 이사비는 안 드렸습니다. 와, 처음인데 어떻게 그런 스킬까지. 네. 이제 기간을 사실 네, 네. 좀 기다려주면 이사비는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우리가 조율을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기간을 많이 줄지 아니면 기간을 짧게 하면 돈을 좀 줄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현님은 거기서 잘 줄다리기를 네.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네. 이제 시세 조사를 하러 돌아다니잖아요. 네, 네. 그때 요즘에 부동산 가면 빌라 매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회원님이 다녔을 때도 그랬나요? 네, 그러기도 했고 제 건물이 이제 큰 도로변에서 조금 안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지만 그 건물이 그 인근에서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거고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해서 최대한 좀 저렴하게 받으면 그래도 조금은 남지 않을까. 처음이니까 많이 욕심내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조사하셨을 때는 네.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조사를 하셨어요? 시세 조사 그 당시 했을 때는 못해도 7천? 3억 7천? 3억 7천. 네, 그렇게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3억 7천에 팔릴 걸 조사하고 네. 좀 싸게 3억 11만 원에 네. 낙찰을 받았고 거의 처음에 노린 거는 7천만 원의 매도 차익을 노린 건데 네. 사실 이거 서울의 이런 중곡동 광진구에서의 빌라는 이렇게 노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인기가 많아서. 근데 어떻게 잘 받으셨고 네. 실제로 매도할 때는 근데 그 계획보다는 조금 낮게 됐어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건물이 전세 사기였던 건물이었던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건물만 보고 이 물건만 보고 왔는데 이제 추후에 계속 다른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낙찰을 받으시고 매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게 쓰면 안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계속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탄핵도 있고 너무 뒤숭숭하고 시기가 조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사람이 없다 하시길래 금매로 제가 한 2천을 더 내렸어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맞춰달라 해서 네, 매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을 낮췄는데도 큰 수익이 낮네요. 처음부터 싸게 네. 산 그게 네, 네.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가족분 중에 어머님 말고 이제 네. 남편분이나 아이의 반응은 혹시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 집을 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잘 안 되니까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사진 찍어 올리는 걸 하려고 사진을 좀 찍은 거를 보더니 이 집에 놀러 가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사진이 좋아 보였나 봐요. 네. 아니, 아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엄마 이건 팔 거다. 너네가 살 집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신랑은 이게 뭐 팔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너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나쁜 일 아니고 하는 일이니까 해서 많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 이 금액에 팔린지 몰라요. 그럼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벌어도 지원해 주신 금액을 먼저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제 수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이런 처음 낙찰받고 네. 매도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제 매도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주부고 일단 생활비에서 그런 이자를 내는 게 조금 버거워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이트나 쌤 사이트 보면 이제 잘 되시는 분들 영상을 볼 때 나 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안 되네 이런 마음들 예,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고 좀 재미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솔직히 좀 있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빨리 팔려야 나도 딴 거 하는 예,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본은 한정적이니까 딴 거를 봐도 재미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팔리고 지금 영상까지 찍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지금 회원님을 네, 네, 보고 네.
아, 나도 저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 똑같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힘내시고요. 네. 네. 그럼 그 점 말고 이게 기다리는 마인드 말고 네. 이렇게 진행하면서 대출 관련해서 네, 뭐가 네.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설명 네.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받을 때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탁대출로 가장 많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탁대출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부동산들에 다 얘기를 했는데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등기를 떼보고 신탁이니까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여기가 전세 사기가 있던 건물인데 신탁인 거는 좀 꺼리신다. 이런 게 좀 몇 번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뭐 신탁 등기 원부를 보여주고 괜찮은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분도 저를 잘 몰라서 뭐 신원보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셔서 제가 그거 대출을 다른 걸로 대환 대출을 좀 바꿨어요. 팔기 위해서? 네, 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대출을 일으키는데 비용이 좀 들었고 이제 근저당으로 바꾸려고 이런저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데에서 힘듦이 좀 있었죠. 네. 그 신탁대출 처음에 받아서 네. 주인이 신탁사로 돼 있으니까 네. 매수자 입장에서 좀 꺼려진다. 네, 네. 그래서 근저당권을 바꾸신 건데 네, 네. 사실 이래서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사람들이 네. 모르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신탁등기 돼 있으면 어때요? 내가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이면 법무사 대동해가지고 관련 서류 다 받고 등기만 이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중요한 게 또 이렇게 경험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단기에 파실 때 신탁 등기 돼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중개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중개사분들 많은 동네라면 기왕이면 그거보다는 근저당권 대출을 받고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첫 경매로 낙찰과 수익까지 내셨는데 낙찰받은 게 작년 11월 네. 낙찰받아서 이번에 매도한 게 7월 네. 그러니까 딱 8개월 걸리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좀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첫 좋은 성과잖아요. 네. 이걸 내고 나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어갔던 게 가장 이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게 가장 좋고요. 앞으로도 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도전할 때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결과 성과를 냈으니까 바로 지금 다음 거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입찰 준비해서 바로바로 이어나가시게. 네, 네. 이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네. 이렇게 이어나가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면서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회원님이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사실 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돈은 적든 크든 잃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성공적인 이런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신뢰할 만한 이런 좋은 학원에서 같이 배우고 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도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지금 우리 회원님 실제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투자할 때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만 딱 뽑는다면 저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회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인내하는 거? 아파트나 이런 거는 수요가 많으니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낙찰가가 너무 높아서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빌라 쪽으로 많이 돌리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 잘 되시는 분은 단기도 했다고 하지만 어쩌면 저도 1년이 넘게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인내하고 기대하리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성과 네. 있으면 또 이렇게 인터뷰 한번 또 해주셨으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시죠. 네. 다음에 만나요. 네.